비타민 플러스 영경환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또 연세가 있으시니까 아이고 허리 하면서 그 디스크 걱정 많이들 하시고요. 특히 또 요즘 젊은 친구들도 그 잘못된 습관 때문에 굉장히 그 디스크로 허리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연로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우리 젊은 친구들이나 이 디스크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인데요. 오늘 비타민 플러스에서는 디스크의 발생 원인과 그리고 또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특히 수술이 아닌 비수술적인 요법으로 디스크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먼저 도움 말씀 주실 분입니다. 세연통증 클리닉의 최봉춘 원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도 이 디스크 좀 걱정되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비타민 플러스 보시면서 지금 방송 도중에 또 방송이 끝난 후에도 아래에 있는 주소로 접속을 하셔서 의문점 남겨주십시오. 저희가 항상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리가 요즘 뭐 많이 아프시다, 뭐 아이고 허리야 이런 분들 많은데 허리 통증이 다 디스크로 연결되는 거는 또 아니겠죠? 네, 우리가 허리가 아프다 그래서 모두 그것이 디스크는 아닙니다. 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처음에 아팠던 허리가 점점 나빠져서 디스크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디스크하고 이런 걸 좀 알아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화면에 보다시피 네. 우리 허리뼈는 한 5개로 이루어졌는데요. 예. 이런 뼈와 뼈 사이에는 디스크라는 이런 물렁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렁뼈가 외부의 충격을 갖다가 우리가 흡수해주고 예. 몸을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이런 유연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런 디스크를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본다면은 네. 디스크는 이제 겉을 싸고 있는 막 성분인 섬유륜과요. 네. 그 안에 수액이라는 말랑말랑한 성분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잘못된 자세라든지 어떤 그런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서 이런 수액이 흘러나와서 네. 바깥에 이제 허리에서부터 다리로 가는 신경이나 허리 쪽에 있는 신경주의 염증을 일으키면 우리가 바로 허리가 아프고 이걸 바로 우리가 허리 디스크병, 허리 디스크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렇게 눌리거나 삐져나오면은 그게 신경을 건드려서 그렇게 허리가 아픈 거군요. 그렇다면은 그 디스크 이 환자인 경우하고 보통 일반 사람의 그 허리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좀 저희가 화면 보면서 더 자세한 설명 들어보죠. 네, 보통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들은 엑스레이나 이제 봐도 확연히 변화가 오는데, 이제 예. 최근에는 MRI 사진을 보고서 우리가 그걸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MRI 사진에 보게 되면 왼쪽에 정상적인 사진은 이제 척추뼈 사이에 하얗게 디스크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부분 보면 네. 한 곳이 좀 까맣죠. 뭐 삐져나왔어요? 네, 뭐가 좀 이렇게 튀어나온 느낌이 있죠. 예. 이렇게 튀어나와서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주의 염증 일으키는 걸 우리 MRI 사진으로서 우리 간단하게 그걸 확인할 수 있고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허리가 아픈 거였군요. 잘 봤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친구들, 요즘 뭐, 어린 우리, 분들도 보면은 허리 디스크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시는 걸 보면은 이게 나이와 상관없이 그 잘못된 습관으로도 이 허리 디스크가 그렇게 많이 생기나 봐요. 그렇죠. 예전에는 우리가 허리 아프고 목 아프면 이제 많은 분들이 어르신들이 이제 나이 들어서 네. 이제 퇴행성으로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최근 들어선 뭐 어르신뿐만 아니라 젊은 우리 심지어는 학생들까지 그러니까요. 허리 때문에 고생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예. 잘못된 자세로 인해서 예. 우리의 이제 허리 부분에 아까 보신 척추뼈하고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 쪽에 너무 과도한 어떤 압박을 가하게 되면 우리 퇴행성 변화가 빨리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퇴행성 변화가 진행이 되다 보면 점점점 디스크로 발전하고 이것이 허리 통증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허리가 아프고 뭐 이러면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어떤 육체적으로 힘을 많이 쓰는 분들이 많이 걸리는 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예. 사실은 조사를 해보니까 예. 앉아서 일을 하시는 우리 사무직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훨씬 더 많은 요통과 허리 디스크가 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 그렇죠. 이와 같이 뭐 허리에 우리가 힘을 쓴다고 해서 반드시 디스크를 걸리는 게 아니라 예. 이제 평소에 자세, 오래 앉아 있고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이런 디스크가 발전이 된다고 생각을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몸에 어떠한 증상이 올 때 이 디스크를 의심해 보면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디스크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제 허리가 아프시겠죠. 그렇죠. 허리 아픈데 이제 처음에는 허리가 무지르게 아프고 네. 이제 뻐근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엉덩이까지 뻗치는 느낌이 나오게 됩니다. 어. 이것이 심하게 되면 이제 다리라든지 종아리, 이제 발목까지 당기고 저리는 증상이 나타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려고 허리를 구부리면 허리가 굉장히 땡기고 심하면 다리로 쫙 정기오듯이 네. 땡겨서 이제 허리를 못 숙이고 이렇게 뻣뻣이 걷게 됩니다. 또 이제 화장실에 가서 이제 힘을 준다든지 아니면 재치기라고 기침을 할 때 더욱더 허리라든지 다리의 통증이 더욱 악화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예. 또 오래 앉아서 우리 일하는 경우 많죠. 운전 같은 거 할 때 예. 이럴 때 우리가 다리가 저리고 시리고 땡기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렇게 허리 디스크의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그 디스크가 왔을 때 예전에 그 허리 디스크 수술이라고 그래서 수술 많이 했잖아요. 남자 같은 경우 뭐 군대도 못 가고 이제 그런 경우 있는데 이 디스크 수술하니까 이제 막연한 그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무지하게 아프다던데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근데 최근에는 이 수술 없이 간단하게 또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나왔다면서요? 네. 뭐 많은 분들이 우리 수술 그러면 굉장히 두렵죠. 특히나 이제 허리 이런 데는 우리가 수술하면 신경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허리 디스크 수술하면 굉장히 아프고 괴로워하고 그렇죠. 무서워하죠. 예. 그러나 많은 분들이 잘못 아는 상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허리 디스크가 튀어나오거나 예. 뭐 아니면 우리가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 척추관 협착증으로 인해서 협착으로 인한 좌골신경통이 심한 경우에 그럼 디스크 튀어나온 것을 없애주고 또 협착이 된 부분을 우리가 넓혀줘야지 반드시 좋아진다고들 알고 있는데요. 예. 꼭 우리가 디스크를 없애지 않고 뭐 우리 협착에 대해서 우리가 좁아져 있는 부분을 반드시 넓히지 않아도 우리의 척추 신경은 통증 없이 지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원인은 우리가 많은 분들이 아다시피 이제 디스크가 튀어나오게 되면 그 디스크가 신경을 압박을 해서 뭐 통증을 일으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예. 사실은 이런 압박도 물론 있지만 이 압박과 동시에 신경주의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 신경 염증을 일으키면 신경에 통증이 생겨서 우리 허리라든지 네. 다리 쪽의 통증이 아주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신경주의 염증 있는 부위를 잘만 치료하면 네. 우리가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어도 또 협착이 돼 있어도 신경주의 염증이 없어지면서 통증이 없어지는 완치의 단계가 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신경의 염증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우리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 신경치료 또 나아가서 신경성형술 예. 그리고 꼬리뼈 내시경을 통해서 우리가 원인을 찾는 네. 꼬리뼈 내시경 시술 뭐 그다음에 시술을 다 한 다음에 우리가 강화를 하기는 인대 강화 주사요법 이런 것들이 우리가 수술 이외에 비수술적인 어떤 디스크의 치료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정말 그 허리 디스크 수술하면은 이 등에 그 수술 자국도 흉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걱정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그 꼬리뼈 그 내시경술, 꼬리뼈로 내시경을 넣어서 치료하는 것 같은데 그거 좀 자세히 좀 알고 싶은데요. 네, 말 그대로 이제 꼬리뼈 내시경은 이제 꼬리뼈에 우리 몸의 꼬리뼈 부위에 이제 내시경을 삽입을 하는 겁니다. 이제 뭐 우리 위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도 있듯이 예. 우리 신경 주위에 이렇게 가느다란 관을 집어넣으면서 예. 1mm 정도의 내시경이 들어가서 우리가 직접 우리가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주에 염증을 일으키고 빨갛게 부어 있고 통증을 일으키는 부위를 직접 눈으로 찾아보고요. 예. 또 찾는 것뿐만 아니라 그 즉시에서 우리가 약물을 주입을 해서 염증도 치료하고 디스크 주위의 부종을 없애서 네. 우리가 디스크로 인한 통증을 치료하는 방법이 꼬리뼈 내시경법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전에는 이제 저런 게 다 이제 좀 수술까지 가야 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제는 이제 저런 간단한 시술인 방법이 또 나왔다고 하니까 관심이 가는데 그럼 이 시술에 장점이 있다면 특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무엇보다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면서 이런 내시경 시술을 하기 때문에 네. 가장 큰 게 눈으로 보면서 진단을 내리고요. 예. 또 아울러서 즉시 치료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죠. 또 나아가서 우리가 정확한 진단을 내리면서 네. 유착이 되어 있는 부위에 우리가 치료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네. 또 우리가 이 치료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요하거나 입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빠른 시간에 우리가 치료를 받고 또 치료가 끝난 다음에 한두 시간 휴식을 취한 다음에는 네. 다시 귀가를 하셔서 또 일상생활도 할 수 있는 것이 예. 큰 장점이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우리 내과적인 질환, 예. 뭐 당뇨라든지 고혈압 이런 걸로 인해서 수술을 받기 힘드신 분들도 예. 물론 부담 없이 이런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전 그 디스크 수술하면 좀 입원해 있어야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시술 받으러 오셨다가 부축받고 오셨다가 이제 본인이 걸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대개 이제 허리 아프시고 그런 분들은 예. 이제 혼자 못 걷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허리가 삐끗해갖고 뭐 디스크가 파열이 됐다든지 이러면 네. 꼼짝 못해서 우리가 119에 실려서 오셔서 그랬죠. 이제 이 시술을 하시고 가실 때는 또 이렇게 멀쩡히 걸어가시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뭐 이 특징, 장점들이 있는데요. 자, 꼬리뼈 내시경 시술은 어떤 검사를 거쳐서 또 어떻게 시술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저희가 직접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꼬리뼈 내시경은 네. 우리가 이제 꼬리뼈 부분에 국소 마취를 해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꼬리뼈 내시경 하면 아, 무섭지 않나? 아플까봐. 아프지 않나? 예. 이렇게들 하는데 이제 우리가 가느다란 어떤 네. 그 카테타를 이용하기 때문에 지금 보다시피 이제 이런 내시경이 들어가게 됩니다. 실제로요. 네. 그럼 꼬리뼈에 이제 국소 마취를 통해서 이제 이런 줄이 들어가면서 어느 부위에 우리가 염증이 있나를 직접 확인을 합니다. 저렇게 모니터를 보면서요. 네. 아울러 거기에 이제 약물을 주입을 해서 우리가 염증이 심하고 거기 부어 있는 부위를 직접 약물로 주입하는 과정입니다. 예. 대개 시술 시간은 한 30분 이내에 되게 끝나고요. 예. 끝난 다음에 한 2시간 정도 이제 휴식을 취하시고 예. 그냥 걸어서 집으로 귀가하시고 뭐 일상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예. 참 그 간단한 시술로서 이렇게 디스크가 치료가 된다고 하니까 참 그 놀랄 따름인데요. 특히 그 꼬리뼈를 통해서 그 내시경으로 치료를 하니까 이게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 디스크 질환 말고도 다른 것들도 이렇게 함께 사용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꼬리뼈 내시경은 척추에 우리가 문제가 있는 어떤 경우든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흔히들 주위에서 이제 만성적으로 허리가 아프고 뻐근하고 예. 앉아 있으면 아프고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맞아요. 근데 병원에 가서 MRI 검사하고 뭐 어떤 검사를 다 해도 뭐 수술할 정도도 아니고 별로 심하지 않으니까 퇴행성 디스크니까 잘 운동하고 그렇게 지내십시오. 네. 하지만 아무리 운동을 하고 지내도 항상 허리 아픈 거를 오래 떨칠 수가 없는 이런 분들 원인을 우리가 확실히 모르는 경우 많죠. 예. 이런 경우에 우리가 직접 만성적인 허리 통증하고 또 다리에 통증이 있는 경우에 꼬리뼈 내시경을 우리가 집어넣어서 진단과 네. 동시에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허리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심한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뭐 수술하고 나서 또 다시 수술한 병원에 찾아가면 수술은 잘 됐는데 좀 기다려 보십시오. 그렇지만 뭐 6개월, 1년 지나도 허리가 계속 아프고 다리가 멍멍하거나 뭐 남의 다리 같은 이런 느낌이 있는 이런 척추 수술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우리가 그 원인이 신경의 유착이기 때문에 이런 유착 부위를 우리가 직접 내시경을 통해서 어느 부위가 유착이 돼 있고 어느 부위에 신경의 염증이 심한가를 진단을 내린과 동시에 또 즉시 그 질에서 치료도 가능합니다. 네. 이와 같이 이제 뭐 허리뿐만 아니라 이제 디스크, 그다음에 어르신들한테 많이 오는 협착증이 있죠. 그래서 네. 좌골신경통에 있어서 우리 어르신들 좀 걸으시면 다리가 저리고 시리고 땡기고 아파서 또 쉬었다 가고 그런 이런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에도 이런 신경주의 염증하고 우리 협착이 돼 있는 어느 부위가 협착이 돼 있냐를 정확히 우리 꼬리뼈 내시경을 통해서 보고 또 즉시 치료를 해서 대개의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염증만 잘 치료만 한다면 네. 얼마든지 통증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뭐 여러 가지 그 장점들이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실제 꼬리뼈 내시경 시술을 받으신 분들의 그 좋아진 사례를 보면서 또 얘기 나눠보죠. 네, 꼬리뼈 내시경 시술을 받으신 분인데요. 예. 이분은 이제 항상 양쪽 종아리가 시리고 저렸습니다. 그래서 뭐 디스크가 처음에 있었는데 이제 이게 발전이 된 단계로 이제 협착증으로 발전하신 경우인데 예. 양쪽 다리가 시리고 저려서 내원해서 우리 체열 검사를 찍어보니까 예. 양쪽 다리가 뭔가 굉장히 파랗게 돼 있고 예. 차가운 게 온도가 떨어져 있다는 건 통증이 아주 심하다는 겁니다. 이 경우에 이제 꼬리뼈 내시경 치료를 했더니 이제 통증이 없어지면서 다리 쪽도 시리고 저리던 통증이 없어지면서 네. 빨갛게 온도가 올라가면서 좋아진 모습을 우리가 적외선 체열 검사를 통해서 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그 꼬리뼈 내시경 시술을 받으신 분의 그 사례를 저희가 한번 살펴봤는데 그 꼬리뼈 내시경 시술의 그 임상 결과가 또 나와 있는 화면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보시죠. 예. 네, 꼬리뼈 내시경 시술의 오. 임상 결과인데요. 예. 저희가 한 1년 정도의 9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우리가 꼬리뼈 내시경 시술을 했더니 상당히 높은 수치네요. 그렇죠. 네. 밤낮으로 이렇게 항상 땡기고 저리고 아팠던 경우 한 90% 정도가 개선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예. 또 시리고 항상 허리가 뻐근한 증상들도 한 80%에서 개선이 되었습니다. 또 발끝까지 내려오는 이런 자골신경통 증상이라든지 저린 증상들도 대개 한 80%에서 개선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정말 그 굉장히 놀라운 수치인데 이제 그 허리 디스크 달고 사셨던 분들은 이제 간단한 시술로서도 그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좀 이제 이 화면들 유의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화면 집중해서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간단한 시술이라고 이제 해서 좋아졌는데 그 뒤로 또 막 허리를 함부로 쓰거나 안 좋은 습관 들이면 또 그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 꼬리뼈 내시경 시술을 받고 통증이 좋아지시면 뭐 바로 뭐 일상생활에 복귀를 하셔서 힘든 네. 일을 바로 하시면 다시 재발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술을 받으신 다음에는 일상생활을 하시되 좀 더 조심하고 무리한 일은 좀 피하시고 네. 조금 더 이제 안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근데 이제 간단한 운동은 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네, 대개 이제 이 시술을 받고 우리 일주일 정도는 약간 조심을 하시고요. 예. 일주일 이후부터는 이제 슬슬 운동을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꾸준히 허리 강화 운동도 하시고 또 이제 우리가 걷는 운동도 좀 하시면서 이제 허리를 강화시켜야지 이 우리가 시술하신 거를 갖다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비타민 플러스. 오늘은 비수술적인 요법으로 허리 디스크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다면은요, 또 방송이 끝난 후에도 저희가 아래 나가고 있는 주소로 접속을 하셔서 의문점 남겨주시면 저희가 항상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은 이 허리 디스크뿐만 아니라 이 목에 굉장히 그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실제로 너무 가끔가다 목이 뻑뻑하고 아픈 적이 많은데 이 어떨 때 이 목 디스크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될까요? 우리 최근 들어서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예. 우리가 오랫동안 안 써 컴퓨터를 하게 되죠. 네.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 우리가 목을 앞으로 이렇게 쑥 내밀게 되면서 목 자세가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예. 그래서 항상 어깨가 무겁고 돌덩어리 얹어놓은 분들이 많이 있죠.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목 디스크 증상 그러면 우리가 목이 뻣뻣하고 잘 돌아가지는 않고요. 또 어깨 쪽이 항상 무겁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병원에 오셔서 제 어깨 위에는 작은 곰 한 마리가 항상 앉아 있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들 하죠. 예. 이렇게 항상 어깨가 무겁고 진 눌리는 느낌이 네. 있습니다. 이것이 좀 더 진행을 하다 보면 이제 어깨뿐만 아니라 팔 쪽으로 통증이 내려옴과 동시에 손가락까지 얼얼하고 저린 증상들이 나타나면서 어떤 마비 증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목 디스크일 때는 이제 어깨나 손 쪽도 있지만 네. 우리가 머리 쪽으로 두통의 통증으로 나타나서 머리가 항상 무겁고 아픈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목 디스크 증상이라고 항상 어깨나 팔만 보지 말고 뭐 두통이 있을 때도 우리가 뭐 목 디스크 증상을 한번 의심을 해야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아마 아주 심하다면 우리가 하다못해 손에 마비가 오고 우리가 하반신에 마비 증상도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너무 목이나 어깨가 심하게 아프고 손이 저리고 그러는데 놔두시지 말고 빨리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서 조기에 치료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죠. 네, 특히 제 이 주식 증권하는 그 후배 얘기를 들어보면은 마우스를 못 잡을 정도로 이게 팔이 저려가지고 알아봤더니 이 팔에 문제가 있는 줄 알았더니 목 디스크 때문에 그렇다고 팔까지 연결이 된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되게 목 디스크면 목이 아프고 어깨가 아픈지만 아는데 예. 이제 목은 별로 안 아픈데 팔이 저리고 네. 땡기고 시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그런 이 목 디스크는 어떻게 또 치료가 되는 건지 함께 화면 보시죠. 네, 목 디스크 같은 경우 우리가 신경 성형술로 이제 가느다란 카테타를 이용해서 우리가 목 디스크 주위에 염증이 심한 부위를 이렇게 카테타를 통해서 찾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 염증 부위를 이제 처음에 약물을 주입을 해서 이렇게 가느다란 카테타가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예. 이제 염증 엑스레이 영상 장치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염증 부위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하얗게 염증도 심하고 예. 신경이 유착돼 있는 부위에 우리가 카테타를 놓고 거기에 약물을 주입을 해서
예. 주위에 있는 유착이라든지 염증, 그리고 신경이 부어 있는 것을 치료하는 것이 바로 신경성형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며 이렇게 치료가 끝나면 염증이 심한 신경이 이제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볼 때는 그 앞에서 우리가 그 배워본 꼬리뼈 내시경술이나 지금 본 그 신경성형술이나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비슷한 것 같지만 상당히 큰 차이가 있죠. 일단은 우리가 이제 꼬리뼈 내시경은 내시경을 이용해서 우리가 직접 눈으로 우리가 병변, 아픈 부위를 찾아본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예. 반면에 이제 신경성형술은 이제 그런 눈으로 보지 않고 염증 부위를 엑스레이 영상 장치만 통해서 치료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허리라든지 목 모든 부위에 우리가 신경성형술을 했지만 네. 최근 들어서는 이제 허리 부분은 우리 꼬리뼈 내시경을 통해서 직접 원인을 찾는 예전에 우리가 허리의 아픈 원인들이 밝혀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이런 내시경을 이용해서 허리 쪽의 통증하고 디스크 부분을 많이 치료를 하고 예. 좀 더 그것이 효과적인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반면에 이제 목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내시경을 사용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신경 성형술을 이용을 해서 우리 염증을 치료하는 방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허리 쪽 그러면 이제 최근 들어서는 꼬리뼈 내시경을 좀 더 예. 많이 하고요. 목 디스크나 목에 문제 있을 때는 우리 신경성형술 쪽을 많이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 차이가 있군요. 예, 적용 부위가 조금 다른데, 자, 그렇다면 그 실제 시술 과정이 참 궁금합니다. 예, 목 디스크 있는 분들은 집중해서 잘 보세요. 자, 화면 보시죠. 네, 목 디스크의 우리 신경성형술 경우는요, 예. 그등 쪽에 우리가 국소 마취를 하고요, 그 부위에 가느다란 바늘을 이렇게 삽입을 하죠. 그래서 예. 엑스레이 영상 장치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저런 줄을 이렇게 삽입을 하게 됩니다. 네. 되게 이제 국소 마취로 이용하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목 디스크 뭐 이런 시술한 다음은 상당히 겁을 많이 먹고 통증 때문에 이제 고심을 하시는데 그렇죠. 사실 통증 별로 없으세요. 이제.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줄을 넣은 다음에 우리 염증 부위에 약물을 이렇게 주입을 해서 약이 잘 퍼져나가고 신경주에 이제 유착이 돼서 이제 통증 있는 부위에 이제 우리가 통증을 없애면서 우리가 염증이 없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뭐 목 디스크 있으신 분들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시술로서도 목 디스크가 또 좋아지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그렇다면은 이 방법으로 실제 좋아진 사례를 저희가 보면서 설명 들어보죠. 네, 이분 경우도 이제 항상 오른쪽 어깨가 짓누르듯이 아프고 확실히 그렇네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오른쪽 팔까지 통증이 막 내려온 경우죠. 예. 그래서 이제 체열 검사해 보니까 오른쪽으로 다 파랗게 이제 통증 있는 부위가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목신경 성형술을 하고 이제 체열 검사를 다시 했더니 네. 이제 어깨 쪽이라든지 팔 쪽에 이제 온도가 올라오면서 통증이 없어진 모습을 우리가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런 시술은 어떻게 그 재발이 또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어떻게 이렇게 한 번만 시술을 받으면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네. 물론 이제 우리가 병의 정도에 따라서 뭐 한 번으로 좋아지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저희 병원을 찾아오는 분들은 아주 중증 환자분들이 많으셔갖고 예. 일단 이런 신경성형술이라든지 꼬리뼈 내시경을 한 다음에 이제 보조적으로 우리가 약물을 염증을 가라앉히는 이제 보조 약물 치료를 좀 몇 번에 걸쳐서 받으셔야 되고요. 네.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재발이 되지 않나 많이 고민을 하시잖아요. 예. 근데 재발은 이렇게 치료가 잘 되신다 하면은 잘 운동을 하시고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치료를 하고 통증을 없어줘도 본인이 관리를 잘 못하고 또 일상 습관이 잘못되신다면 네. 또 다시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예. 평소에 습관을 잘 유지하시고요. 또 운동을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후 관리가 중요하다면 목을 무리하게 움직이거나 뭐 그런 것도 당연히 안 좋겠네요. 당분간. 네. 당분간은 뭐 일상적인 아주 심한 것만 안 하시면 되고 예. 특히나 이제 컴퓨터라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목을 많이 숙이게 되죠.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숙이는 자세들이 굉장히 안 좋고요. 이런 자세를 좀 피하고 목을 움직여주는 거 가볍게 목을 움직여서 목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은 아주 도움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좋은 자세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으니까 이걸 좀 보면서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한번 익혀보시죠. 생활 속에. 보시죠. 네,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이제 내시경 시술 받은 경우에 우리가 허리 스트레칭 하는 방법인데요. 네.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쭈그리고 이렇게 당기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리를 들어서 이렇게 스트레칭 하거나 다리를 들고 이제 다리를 벌리는 이런 세 가지 스트레칭 방법을 해서 허리에서 다리로 나오는 어떤 신경에 스트레칭을 해서 통증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네. 또 목 디스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벽에다가 팔을 올려놓고 예. 목을 반대쪽으로 돌리고 약간 반대쪽 어깨다 붙이면서 쭉 스트레칭하면 우리가 스트레칭이 되면서 목 근육도 강화가 되는 그런 스트레칭 방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오늘 비타민 플러스, 목 디스크, 그리고 허리 디스크를 수술하지 않고 비수술적인 요법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끝으로 정리 말씀 좀 부탁드려 볼게요. 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우리가 허리 디스크라든지 목 디스크로 발전하기 전에 내 자세는 올바른가 한 번쯤 되돌아보시고요. 자세가 잘못됐다면 고치시고 또 아울러 우리가 통증이 있고 목이 아프고 허리가 아파서 3개월 이상 지속이 되었다면 빨리 전문가를 찾아서 조기에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1시간씩만 열심히 걸으시면요. 항상 튼튼한 척추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세연 통증 클리닉의 최봉춘 원장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수술을 하지 않고도 비수술적인 요법으로 목과 허리 디스크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아직도 궁금증이 남아 있으시다고요? 아래 나가고 있는 주소로 접속하셔서 의문점 남겨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